들 보내주시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이어서 식도에 생기는 재앙 같은 질환 그 두 번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식도 점막이 패이고 깎인다. 이건요 어떤 거냐면 식도 용종과 궤양인데 이건 또 왜 생기는 걸까요, 장 교수님? 네, 위산이 지속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위 식도 접합부 내 위 점막이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겨서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이제 위식도 접합부에 용종이 생기는데 처음 관찰 시 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렇게 과량의 위산이 지속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식도 점막에 왼쪽 사진처럼 허옇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증상이 있더라도 아프다라고 표현 못하시는 고령의 환자, 뇌경색 환자 이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런 궤양이 발견될 때는 다른 궤양이나 암을 유발하는 질환과 반드시 감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식도 염증에 이어서 종양의 궤양까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그 다음 질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밥길이 꽉 막히는 고통 바로 뭐냐면요. 식도 협착이라고 합니다. 밥도 못 먹을 거네요. 아니 밥길이 들러붙어서 딱 막히면 밥은 어떻게 먹나요? 넘기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심한 역류성 식도염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식도 협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위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하부식도에 그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궤양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형성된 궤양이 오래되면 섬유화되면서 반응을 형성하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협착을 유발할 수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이는 저 내시경 사진이 식도 협착의 내시경 사진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저렇게 협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음식이 내려가는 것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 드시기도 좀 어려워지고요. 약물 치료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내시경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가지고 이 풍선이 달려있는 카테터를 협착부에 통과를 시키고 풍선에 압력을 주어서 이제 협착이 있는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풍선 확장술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도가 이제 꽉 막히는 협착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막히는 게 아니라 굳어간답니다. 어떤 질환인지 한번 보시죠. 식도 점막이 점점 굳어진다. 이건 바로 바렛식도라는 건데 아니 어떤 병이길래 굳어갑니까, 장 교수님? 네, 굳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식도 점막이 위 점막으로 대체되는 것을 이제 바렛식도라고 합니다. 오래된 위산 역류가 원인이 돼서 자극이 돼서 발생을 합니다. 보통 내시경상에서 식도는 분홍색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위는 살색을 띠게 됩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 저렇게 그래서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위치는 식도인데 위 점막을 띠는 살색의 저런 병변이 관찰되면 바렛식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식도 위치인데 위에 원주 상피세포와 장상피 화생이 발견이 되면 바렛식도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구에서는 이제 바렛식도가 식도 선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되고 바렛식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암과도